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합에게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현재 겉으로 보이는 코스피 지수가 무색할 만큼 상장 기업들 안에서도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다는 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지수를 이끌어가는 주도 기업을 제외하면 상황이 심각한 회사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투자 시 특히 조심해야 하는 회사를 간단하게 찾는 방법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올해 들어 최근 10년 내에 회사 이름을 바꾼 상장 기업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굳이 사명을 바꾸는 게 이유가 있긴 있겠죠? 네, 맞아요. 숨은 이유가 있는데요. 올해 이렇게 회사 이름을 바꾼 6곳 중에 한 곳이 지금 거래 정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다수의 이들 회사들은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경영 환경이 위축되고 사업 기반이 부실해지다 보니까 기존의 부실 기업이라는 그런 부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상호 변경을 선택했다고 알려지는데요. 게다가 이들 중에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에다가 바이오 관련 사업이라든지 가상화폐 관련 사업을 추가해서 사명 변경을 시도한 기업도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코너에 몰린 기업들이 상황을 한 번에 바꿔보려고 발버둥 치는 느낌이 상당히 강하게 드네요. 네, 더욱이 이번에 한국경제연구원이 우리나라의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상장기업 4곳 중에 한 곳이 현재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 낼 돈도 없는 소위 좀비 기업 상태인 것으로 발표된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장된 기업 4분의 1 정도가 영업해서 빌린 돈 원금이 아니라 이자도 못 내고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분석 자료에 따르면 향후에 이들 기업들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칼바람이 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으니까 특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투자기업 선정에 있어서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어요. 4분의 1이 좀비 기업이면 확실히 투자기업 선정 자체를 조심할 필요는 있겠네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향후에 자본 잠식으로 관리 종목에 지정될 수 있는 그런 부실 기업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볼 텐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간단한 방법이니까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표이사의 배임 횡령이라든지 혹은 자본 잠식 문제, 감사 의견 거절 같은 그런 이슈는 기업의 주가를 폭락으로 이끄는 심지어 심한 경우에는 상장 폐지로까지 이어지게 하는 초대형 악재로 인식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대표이사의 배임 횡령 같은 그런 기업 내부자들을 통해서 생기는 문제들은 우리가 쉽게 파악하기가 힘든 게 현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신에 그 기업이 자본 잠식에 의해서 감자로 이어지는 그런 경영상의 부실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악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아주 간단한 재무제표 확인만을 통해서도 이런 위험 요인들을 사전에 쉽게 파악해서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횡령 같은 것들도 회사가 어려워질 때 일어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나마 회사가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전에 자기 주머니는 미리 채워야 되니까요. 네, 그 부분도 맞는 부분이에요. 일단 먼저 참고적으로 적자 기업이 상장 폐지로까지 이어지는 일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고 이런 기업들을 피할 수 있는 간단한 확인 방법을 소개해 볼 건데요. 보통의 경우에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누적된 손실로 기업 운영 자금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추가적인 자금 확보를 위해서 주식을 더 발행하는 유상증자라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럼 유상증자 때문에 그 기업의 주가는 보통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유상증자를 했음에도 지속적인 적자가 또다시 누적되게 되면 그 기업은 자본 잠식에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돼서 거래가 정지된다든지 혹은 상장 폐지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겁니다. 기업 실적의 문제로 상장 폐지되는 회사들 일반적으로 그 과정을 거치죠. 네. 그래서 항상 투자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자한 회사가 자본 잠식에 빠질 위험은 없는지 그 부분을 미리 캐치해서 만약에 있다면 그런 회사는 투자 항목에서 미리 배제시키는 게 투자 위험 부담을 선제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자본 잠식될 이런 기업들을 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볼 텐데요. 일단은 자본 잠식이 뭔지 그 부분부터 먼저 소개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화면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자본금이랑 자본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자본금이 자본보다 더 크면 그 기업은 자본 잠식된 기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게 들릴 것 같은데 간단하게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자본금이랑 자본이 다르다는 부분은 먼저 기억하셔야 되고요. 입구와 출구 개념으로 인풋, 아웃풋으로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처음에 입구에서 들어가는 자본금을 인풋으로 보고 이 돈을 경영하는데 여기저기 쓴 후에 나중에 출구에서 나오는 자본을 아웃풋의 개념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하는데 처음 투입된 돈인 자본금보다도 나중에 사업을 하고 남아있는 돈인 자본이 더 적게 남으면 그걸 자본 잠식 상태로 본다는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는 사업이라면 내가 처음에 투자한 돈이 있으면 그걸로 기업을 운영해서 나중에는 내가 처음에 투자한 돈보다도 더 큰 돈으로 돌아오는 게 정상적인 경영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자본 잠식 상태면 내가 처음에 투자한 돈보다도 나중에 더 적은 돈이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적자하고는 다른 개념입니까? 사실 자본 잠식도 적자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인데요. 그런데 이게 좀 차이가 나는 게 우리가 보통 적자라고 하면 1분기 흑자, 2분기 적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기업이 이번에 적자가 나더라도 기존에 흑자가 누적된 부분이 있으면 이번에 적자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그 기업을 나쁘다고 평가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기업이 대규모 투자하면 그 분기든 그 해든 적자가 날 수 있는 거지만 통장에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 있는 상태니까 어쨌든 회사는 처음에 회사 만든다고 들어간 자본금보다는 더 많은 자본을 가지고는 있겠죠. 그렇죠. 적자가 한 번씩 나더라도 정상적인 기업이면 최소한 처음에 투입된 자본금보다는 나중에 더 많은 자본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어떤 기업이 적자가 계속 누적해서 쌓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렇게 적자가 계속 누적되다가 나중에는 회사를 만든 데 들어간 초기 자본금보다도 현재 가진 자본이 더 작아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게 자본 잠식이네요. 통장에 쌓아놓았던 돈 바닥나고 이제 회사 만들 때 들어간 돈마저 깎아먹고 있는 상황. 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에 재무제표를 통해서 기업의 자본 잠식 상태를 확인해 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 기업은 제주항공의 재무제표 자료입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시면 제주항공은 현재 자본금이 자본보다 더 많은 자본 잠식 상태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기업이 자본 잠식에 빠지기 전에 그 기업이 거두고 있는 이익 잉여금의 상태를 보면 언제쯤 자본 잠식에 빠지게 될지 조금 더 빨리 미리 알아차릴 수 있어요. 실제로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도 이미 3년 전부터 누적된 이익잉여금 상태가 대폭적으로 줄어들고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심지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천억 가까이가 결손금 상태로 남아있었다는 걸 파악할 수 있어요.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게 보이네요. 네. 그러니까 현재 제주항공의 자본 잠식 상태를 지금 말한 이익잉여금의 흐름만으로도 이미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음은 최근에 거래 중지로 많이 이슈되고 있는 삼성중공업의 재무제표 자료인데요. 화면을 보시면 삼성중공업의 자본금은 3조 1,500억 원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익잉여금은 매년 조 단위로 줄어서 현재 자본이랑 자본금 상태가 얼추 비슷한 규모까지 도달해 있는데요. 실제로 삼성중공업에 대한 최근 기사를 보면 거래 중지와 함께 자본 잠식에 대한 우려가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와, 근데 참 그래도 삼성중공업인데 이렇게까지 되네요. 네, 삼성중공업이 이렇게까지 됐네요. 오늘은 간단한 재무제표 확인을 통해서 지금 자본 잠식에 빠진 기업이라든지 향후에 자본 잠식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최근에 주식 투자에서 고점 논란도 많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렇게 증시가 폭등하는 와중에 부실 기업들이 많이 숨겨져 있다 하니까 이왕이면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오늘 내용이 이론이 복잡해서 그렇지 실제로 확인하는 방법 자체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니까 투자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화백님. 네, 감사합니다. 상장기업 중에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이 4분의 1이나 된다는 게 우리가 잘 모르는 회사들이나 그렇겠지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사실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대기업들도 좀비 기업으로 전락한 곳이 많습니다. 한번 직접 뉴스를 검색해서 보시는 게 피부로 더 다가올 것 같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볼대야 시간이었습니다.